그럼 국회의장 선출해서 지금은 그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당원들도 좀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당원들의 의견을 뭐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건 한 20% 정도의 그런 흐름으로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당원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당원이 약 1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원들의 뜻이 일부가 그 퍼센테이지 형태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권한을 뺏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저는 법안을 만들 때도 당원에게 뜻을 물어봤고요. 국민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를 뽑거나 국회의장을 뽑을 땐 저도 그랬습니다. 친소가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장 잘할 사람을 판단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당원들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까요? 이 의견도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더 민주주의를 확장시켜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 모델 보면 유럽식과 미국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뭐 다른 것도 법도 뭐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유럽식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고 네. 미국식은 원내 정당 모델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최 의원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접합한 모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일 많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원들이 제가 만나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헌신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당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를 뽑거나 그다음에 최고위원 저를 뽑을 때도 직접 투표를 했는데 거기 투표에 제가 뽑혔고 근데 저에게 또 대리해서 역할을 해줄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할 것보다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지도부가 함께하면서 가장 현명한 것을 찾아나가는 그래야 당원이 늘어나고 당원이 재미가 있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네 내가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네 이럴 때 당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힘이 바로 다음 대선에 승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에게 이기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지구당 부활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구당 부활은 이전에는 차떼기로 인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 폐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외위원장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네. 없기 때문에 그 정당 정치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거꾸로 과거로 돌아간다. 예,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도 충분히 겪어보고 다 아실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 보십니까? 차떼기 정당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주 불법입니다. 예. 근데 저는 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상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도 유사선거 사무실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예. 그리고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원내 국회의원 중심의 제도라고 하는 말인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대당도 인정해야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상대당도 저 같은 경우엔 상대당도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면 공천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돈이 오고 간다면 그건 불법이라 지금도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모일 수 있는 공간 최소한의 그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 임대료 정도는 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그 전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받고 준비하고 일정도 만드는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인원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과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의 예. 최소한 정도는 보장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료 정도는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건비 정도 그런 정도는 보장되는 지구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차떼기 정당이라든지 부패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돈 먹는 하마다
부패의 온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죠. 근데 돈 먹는 하마다 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거는 현재 있는 선거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한적으로 철저히 국회의원 사무실도 부패가 있었으면 바로 국회의원직 뛰어야지 되고요. 국회의원 사무실도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는 같이 있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나아가서 정치 신인들, 원외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신인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안 만들 수도 없고요. 만들게 되는 순간 사실은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런 공간들에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저도 정치 신인을 했지만요. 굳이 사실은 사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은 뭐 찬성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번에 5.4% 득표율 차이인데도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네. 국회의원에 비해서. 근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 정치체를 깨기 위해서는 개헌보다도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선거구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그 21대에 있어서 논의가 됐었고요. 예.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과거 중대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선거구제나 이렇게 바꾸는 것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또다시 중대 선거구제가 갖고 오는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논의 끝에 그 정치개혁은 한 발 물러서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5.4%가 앞섰다고 하지만 현명한 국민이 그 선거구마다 차이를 조금씩 두었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형태의 선거였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제대로 된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영남과 호남에 표가 몰리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남과 호남 같은 곳에 그 석패율제 등을 도입해서 열심히 뛴 사람 중에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은 비례로 자리를 줘서 그 지역에서도 그 다른 정당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력별 비례대표 네, 이런 네.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예, 민주당 전당대 8월 18일로 잠정 결정된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근데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결정된 바는 결정된 없습니다. 바는 아닌데 네, 그 언론에서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 이재명 본인이 주창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 단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대표 출마는 자유니까. 예. 그런데 1년 전 대선 출마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개정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변화의 당헌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선 후보는 대선 6개월 전에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네, 확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옆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당 대표나 최고위원인 자는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할 때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뭐 모두 다 이야기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선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때는 갑작스럽게 대선 시기가 빨라진다면 대선 후보일 경우에 1년 전에 사퇴해야지 되는데 그 대선 시기가 빨라졌어요. 그러면 1년이 안 남은 채로 당대표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달리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죠. 보완입니다. 예. 여지껏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당원 당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원 당규를 그렇게 보완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그냥 당헌대로 간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그 20% 초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그만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금 불신이, 신뢰가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상병 특검 문의 과정에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정 비상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급적 탄핵이 없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바뀌지 않을 때 국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지역구라서요. 현장에 가보면 다 그 얘기합니다. 정말 평범한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못 살겠다, 바꿔달라. 그냥 대놓고 지금 말씀처럼 탄핵은 언제 되느냐. 왜 당신들은 그 의석 주면서 그거 하라고 했는데 못하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평범한 바닥 민심이 그렇고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냥 그 회사에 일정한 자기 직위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1% 나왔잖아요. 그건 전화 면접이기도 하건데요. 전화 면접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면접 여론조사할 때는. 근데 40대의 지지율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 뭐 중도층 지지율 완전 바닥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근데 그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부인만 챙기고 있고요.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벌써 위법, 위헌 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지만 이준석 의원은 탄핵 익스프레스에 올라탔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탄핵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심은 큰 그 파도가 돼서 아마 대통령의 존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그 영수회담 밀사 뭐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한국일보 두 분 교수의 그걸 인터뷰를 보면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많이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의 수를 다. 그런데도 국정 운영은 일관되게 지금 이 거꾸로 가고 있고 다르게 가고 있거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안 바뀔까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올라갈 때도 거짓말을 남발해서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고요.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언론도 무시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제대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닌 것이고요.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난 보수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가서 국민의힘도 다 바꾸겠다고 얘기했고요. 정치에 대한 기본 ABC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자세도 안 되어 있고요. 자기 가족의 비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라낼 수도 없고요.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렸고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노답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22대 국회는 기존 국회에서 못했던 개헌을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방자치 개헌도 시도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지방, 시대 변화를 다 수렴해야 된다는데 우리 쭉 역대 국회에서 봐오셨지 않습니까? 개헌 부분이 여러 논의를 하다가 지금 국회는 모든 게 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진행해야
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 모든 개헌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렵다. 예.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요. 합의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공통분모는 뭐냐?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국민들 지지율이 높죠. 예, 지지율이 높고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헌이 쉽지 않은데요. 저는 전체 다를 담으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아주 거대한 개헌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나 서로가 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개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법안을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더기가 되었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것이라도 가야 그 다음 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예, 저는 된다, 한다면 그렇게 입장이라는 하는 거죠.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권력 구조입니까? 네. 아니 저는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인 중임제로. 네. 예. 자, 이제 사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본인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책과 법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살리기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재위도 했고요. 기재위 장관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데죠.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던 경제수석이 현재 또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좋으신데 답이 안 나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22대 국회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30조 원의 지역화폐를 국가가 발행해서 지역화폐가 운영될 수 있게 마중물을 만들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만드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간병 파산 그리고 간병하다가 자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간병비를 건강보험료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간병과 간호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병원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아픔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또 하고 싶은 거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21대에서 무산된 국힘당의 방해로 무산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해로 무산된 구하라법 완전한 구하라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1분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에 따라 일하는 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상임위 열고 한 달에 3번 법안 소위 열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하는 본회의 진행해 나가면서 국회가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경제 살리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께 다가가서 국민의 그 힘들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정책, 예산 만들어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이 모든 것들,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도 확실하게 끊어내서 민주주의 복원시켜 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수사 외압 관련한 대통령실 특검 등등 모두 해결해서 정의로운 사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